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후 1시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두 남자 쇼의 이항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시장이 한마디로 실망입니다. 실망. 이럴 수가 없어요. 시장이. 턱걸이 하는 시장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제? 턱걸이. 2,000포인트 중심으로서 으쌰! 한번 당기면은 힘이 쪽 빠져갖고 다시 내려오고 또 으쌰! 한번 당기면은 또 2,000 위로 올라갔다 또 다시 내려오고 이런 턱걸이 하는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다만 너무 힘이 빠져서 뚝 떨어지는 이런 상황만 안 오면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오늘은 좀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는 상황?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중소형주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거래소 종목 쪽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소외될 수밖에 없고 중소형 개별주 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또 크게 내시는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곤란하죠 대표님이. 그러니까 페넨타로 자꾸 관심 종목에 등록 안 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올라가는 거 분명히 있는데 네네. 몇 개나 되겠어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긴 이게 하죠. 이어지지가 네. 못해.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시장이요. 네. 나는 정말 실망했어. 왜요?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이렇게 포르투갈에서 뭐 이름도 어려워. BES, 뱅코 에스프레소 산토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에스프리토 산토. 이 친구들이 축구에서 져서 그러는, 아니, 뭐야, 축구도 좀 잘 안 됐죠, 얘네가. 축구,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금융위기에 처한 국가들, 전부 다 축구가 별로 성적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르헨티나가. 이탈리아가 엄청 좋아지고 있어요, 요새. 아, 이탈리아요? 뭐 좋아져 봐야. 그놈이 그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탈리아는 올해 GDP가 엄청 좋아져. 올해요? 그래 봐야. 아니, 엄청 좋아져. 그렇습니까? 그 전년 대비 엄청 좋아. 그 기회 되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탈리아가 찾아보지 마세요. 제 말이 진실이니까. 네. 겁이 나요. 이 친구는 뭐라고 말하면 바로 그냥 이거 아니라고 따지고 그러니까. 네. 그것도 조용히 얘기하면 몰라. 네. 그것도 만천에 보시는 분에 위원님 그거 아닌데요. 이런 거는 이 사람아. 네. 예의가 아직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예의가 아닌 거지. 네. 어저께 네, TV 봤어요? 어떤 요즘 제가 머리가 아파갖고요. 눈이 아파갖고 오히려 TV를 가끔 봐요. 네. 그래서 컴퓨터 보기에 너무 눈이 아파갖고. 네. 그 보니까 맨날 죽자 사자하는 사람들도 대통령 앞에 하니까 아주 공손하대, 이 사람들이. 그럼 공손함이, 겸손함이 시장에 방송할 때도 있어야지. 그냥 언제 자기 이길 것 같아갖고 말이야. 네네. 그러니까 자기 요새 성적이 안 좋은 거야, 맨날 팍팍 깨지는 거야, 나한테. 천방징축 막얼피. 그러면 안 돼. 근데 의리가 없다는 건 내가 왜 그러냐면, 이게 다 깨끗해졌어야 되는데 말이야. 일이 은행이 거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분식 같은 거 했다는, 거면서 주가가 10몇 % 빠지고 거래가 정지됐고요. 네. 포르투갈이 4%나 빠졌어요. 네네. 9개월 내내 최저로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이게 또 이모징목과 전체적인 게 뭔가 아니냐 해갖고는 그래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야. 왜 이렇게 떨어져? 일단은 유로존 금융위기 나타나게 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국채 시장에서 어제 별다른 문제는 없었고 또 이제 시장에서 장중에 하락을 하다가 회복을 했고 또 물론 이제 포르투갈 정부 얘기를 믿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포르투갈 정부에서는 전체 은행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 은행권 전체로 문제가 번져나갈 상황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그 주말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떤 그런 그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서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도가 있다라면은 시장 외국인들 말을 믿기 어려울 것 같다. 아무래도 우리가 카나리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떤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쪽으로의 발전 이런 거를 좀 예견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이르다.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오래된 이슈다. 이미 너무 해먹었다. 그리고 늘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ECB 중앙은행 총재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내가 뭐든지 하겠다라는 마이너스 금리 같잖아, 결국. 네,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말을 그 아저씨 이름 뭐였지? 보여줄 드라기요. 이름이 좀 그래. 예, 그래서 뭐든지 골드만삭스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뭐든지 할 그런 그 태세가 준비되어 있어서 예전과는 다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깐요. 네. 이 사람이 많이 똑똑해졌네. 뭘 똑똑해집니까? 늘 저는 항상 한결같아요. 소나무 같은 사람이야, 상록수. 늘 푸르러. 늘 똑같아, 항상. 같은 자리에 있고. 한마디 좀 튀어주셔야겠다. 해먹어라, 해먹어. 네네. 아니, 골드만삭스 출신인지는 어떻게 알았어? 드라기 총재가 원래
될 때, 그때 당시에 이탈리아 지금 총리도 아마 골드만삭스 출신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때 이탈리아 금융위기가 불거졌을 때, 골드만삭스 출신들이 다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골드만의 음모가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상당히 지금 유럽 그 중앙은행에 계신 분들이 이제 골드만삭스 출신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거다? 네, 뭐 그런 음모론이죠. 뭐 음모론으로 보면은 뭐 끝이 없죠. 네, 그 바로 좀 특징주 군단으로 바로 가죠. 오늘 외근도 재미없고요, 연기금도 재미없고 도시는 다 재미없어요. 다만 이제 코스닥에 잠깐 좀 확인해 보면은요, 어저께까지 열흘인가 했는데 오늘도 연기금이 코스닥에 좀 사고 있네요. 네. 그래서 코스닥이 어떤 주식을 좀 사고 있는지 좀 챙겨 보는 거는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좀 찾아봤더니 흥미로운 것은 이제 저런 걸 사고 있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진격시키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인터파크 INT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일단 뺑길 수도 있어. 페인트 모션일 수도 있어. 바꿀 수도 있는데 인터파크 INT를 연기금 형들이 또 사주고 있다든가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건 뭐 상관없이요. 전체적인 건 좀 흐름 좀 보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군단을 몇 개씩 한두 개씩 보겠는데요. 오늘 자꾸 의리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완전히 의리 깨먹은 게 친구가 있어. 누구? 그냥 자사주를 팔는 거 좋아. 자사주 뭐 한 10억, 20억 팔 수 있어. 뭐 개발한다고 그건 좋다 이 얘기야. 근데 이건 수량이 좀 커요. 750만 주에다가요. 그거를 어저께 가격으로 계산했겠죠, 얘네들이요. 거의 2,900 몇십억이야. 그러니까 쉽게 해서 3,000억은 약간 아파. 그래서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자사주 매각 공시를 했어. 누군지 알아요? 파라다이스. 바라바라바라바. 오토바이도 아니고. 함부로 주식 갖다 내다 팔고 블록으로 넘기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블록으로 넘기겠지. 한 번에 못 팔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에다 파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공시를 했는데 이거를 깔끔하게 말이야 하고 나서 바로 했다. 바로 하면 내일 아침에 한번 깔끔하면 되는데 그럼 바로 이렇게 소화가 될 텐데. 그렇지.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약간 뭐 일단 그 자금이 물론 이제 다른 데 쓰이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이제 영종도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직 정확히 얘기 안 했는데 이제 분석이에요, 이거요. 회사 측에서 공시를 사용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미 파라나스는 포기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거 있잖아. 영종도권을 확보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다른 증권사 분석 레포트에 IBK인가 어디서 오늘 나온 게 있던데요. 보니까 아마도 부산이랑 제주도에 그거를 좀 지분 더 확보한다, 뭐 그런 거. 지분 추가 확보. 뭐 그런 쪽의 얘기를 쓰더라고. 근데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어요. 아니, 이미 그거. 영종도권 이미 확보돼 있대요. 원래 올해하고 내년에 부산하고 제주도에 대해서 확장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 확장하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확장하는 거에 따라서 또 돈이 좀 더 필요하다? 뭐 근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군요. 파라다이스 해갖고. 그렇게 뉴스가 떴더라고요. 뉴스에 떴어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할인율 4% 블록딜이 완료됐네, 또. 완료됐네. 잘 됐네. 뭐 4%에서 완료됐으면은 그래서 하지 않을까. 저는 의견이 그런가 본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침에 제가 방송할 때 이렇게 코멘트를 드렸는데요. 단기적인 불안할 수 있는데요. 저는 파라다이스는 장기 매수금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냥. 파라다이스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흔들거릴 수는 있겠죠. 700원생. 근데 이거 딱 지금 보니까 완료됐다는데, 저는 호재를 보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카지노 인더스트리는 세계적으로 아주 작게 보는 애들이 향후 오르면 2.5에서 3% 정도 보고요. 크게 보는 애는 5에서 7%까지 보거든요. 이게 어디 자료냐면요. 비즈니스 위크 자료입니다. 비즈니스 위크 출처를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몇 번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어찌되었건 간에 제가 똑같은 말씀을 자주 드려서 그렇지만, 워낙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카드 만드는 회사부터 구슬 만드는 회사까지 있잖아요. 그런 데는 관련된 회사는 좋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슨 특정 주식을 얘기할 수는 없어. 워낙 자주 얘기했기 때문에요. 또 어떤 거 보고 있어요? 특징주는요? 토비스. 뭔 미스요? 토비스. 오늘도 주가가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토비스가 2% 오늘 오르고 있고, 펜엔터는 12%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이제 중국에서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좀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이격이 본격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은 쉽지는 않은, 이제 상당히 이제 과열권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오늘도 보게 되면은 화장품 같은 경우도 오전장에 보게 되면은 대거로 다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맥스 지금 보게 되면은 에이블 CNC, ACT, 제닉 할 것 없이 한국콜마 할 것 없이 다 같이 이제 플러스권에
지금 그 등극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제 중소형주 섹터가 좀 강하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뭐 토비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무학, 뭐 KT 뮤직, 삼익악기, 이제 이런 그 중국 관련된 모멘텀 기업들, 그리고 이제 뭐 컨텐츠 기업들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삼성이 이제 결제 쪽에 진출한다라는 얘기. 근데 삼성의 이제 그 파트너죠.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좀 주가가 약세였는데, 네. 그동안에 모 자문사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면서 약세였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베트남 모멘텀이 있습니다. 베트남 쪽에 진출을 해서 이제 숫자가 찍히는 거를 이제 보여준다라는 걸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그 와중에 또 이제 삼성전자 모멘텀에 대한 쪽이 호재로 인식되면서 시장에서 이제 강하게 좀 오르고 있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다날, 뭐 KG 이니시스, 뭐 KG 모빌리언스 모두 상승에 대한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새 그런 것도 오르지 않아요? KT 뮤직 이런 거? KT,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KT 뮤직도 같이 오르고 있고요. 이쪽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건 100%라. 그건 말씀드리기 못하는 종목이 있는데, 관련 음원 관련주 중에서도 역시 삼성과 관련된 기업도 역시 주가가 계속해서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네.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 짧게 코멘트 해드리겠는데요. 네. 뭐 이따도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제 그냥 순수한 느낌입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너무 많이 덩달아 오르는 것들이 많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오늘 대표적으로 보고서 나왔던 경우가 승일 같은 경우죠. 승일도 오늘 리포트가 나왔었고요. 승일은 뭐 하는 회사예요? 승일은 이제 그 화장품에 들어가는 가스 칙 뿌리면 저거. 알아. 네. 저거. 에어로졸로 해가지고. 에어로졸. 에어로졸. 저 선블락 같은 거 얼굴에 뿌리고 이런 거. 그럴 때 이제 쭉 들어가는 건데. 그런 거랑 미스트. 모이스처에 쫙 뿌리는 거, 여자들. 승일이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수혜를 받는다라고 해서 뭐 중국 수혜다 이러면서 막 하더라고요. 저는 하여튼 근데 이런 거 다 좋은데 너무 테마같이 오르니까요. 약간은 저는 긴장은 됩니다. 솔직히요. 그 정도. 물론 제 의견이 뭐 틀리면 더 좋죠 이런 건요. 올라가면 되는데 저는 약간 좀 심하다. 심하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정별로 좀 이거 좀 이상한데 하는 것들이 막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화장품 주식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알아서 시청자분들이 좀 판단하셔야 돼요. 그런데 물론 이거 기술적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전혀 걱정할 게 없죠. 지금 잘 가고 있는 주식에서 매매를 하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특징적인 주식도 몇 개 있을 좀 남은 것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오늘 그 거래소에서 특이하게 오르는 것. 그다음에 형님께서 손 놓으셨다던 현대아이스코 형님에게 자꾸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저 아직 놓지 마세요. 이러고 현대아이스코가 또 신고가 52주 신고가 갱신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요. 많이 나온 김에 그거 봐드릴게요. 현대제철도 오늘 오르는지 좀 봐주세요. 네, 오늘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현대아이스코는 하이스코 이제 실적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성인데요. 현대제철에 대해서는 하나대투인가 어디서 레포트가 나왔을 겁니다. 하나대투인가? 아니야. 하나대투인가 한국에 어디서 나왔는데요. 지금 2분기 실적이요. 컨센서스가 3천억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오늘 레포트. 저는 레포트 보고 갖고 지금 뽑아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영업이 3천억 정도에서 조금 넘는 정도의 컨센서스고 자기는 80억, 100억 정도를 예측했었는데 이번에 2분기는 제목 자체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준비해야 될 때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봤을 때는요. 3,500억 정도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시죠? 팟캐스트 들으시면 아시죠? 어닝 서프라이즈다. 어닝 쇼크다는 기준은 대충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뭐 기준점 예측치 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렇죠. 컨센서스 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5%? 뭐 근데 그 대충 미국에서 보는 시간 그게 그렇잖아요.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미국 기준을 말씀드리면요, 10% 정도 얘기합니다. 10%? 그러니까 대충 3천억이면 우리나라 대충 그렇게 쫓아갈 겁니다.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제가 자신이 없는데 3천억이니까 3,300억 내지 2,700억까지는 그냥 그 정도. 근데 3,300억 이상이다. 아니면 2,700억 이하 나가면 어닝 서프라이즈다, 어닝 쇼크라고 하는 걸로. 미국 기준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도 법은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어닝 그게 조금 그런 게 뭐냐면 또 이게 그 업계에서만 또 종사하는 사람들에서 또 얘기한 또 위스퍼 넘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컨센서스는 이건데 사실 이거지 않을까라는 건데 위스퍼 넘버를 기준으로 해서 또 이렇게 잡기도 하지 않습니까? 위스퍼란 게 뜻이 뭐야? 이렇게 속삭이는 거. 위스퍼. 오케이. 위스퍼 넘버.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서 또 이제 내부적으로 도는 얘기들 이런 것도 좀 봐야겠죠. 근데 이제 그 현대제철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이유를 보니까 보고서를 보니까 강판 가격
그 추가 인하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물량이 일단 무조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은 알루미늄 엄청 쓰는데 그 알루미늄 많이 썼다는 거는 알코아 실적 발표 자료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네. 알루미늄 많이 썼는데 어쨌든 간에 현대제철은 회장님께서 형님께서 이제 그 갖다 써야 되지 않겠니? 우리 식구 거, 우리 식구 거 써야 되지 않겠니? 하셔갖고 이제 그 식구들 물량, 지금 그 고장력 강판을 갖다가 많이 썼죠. 그러니까 제네시스가 출시되면서 말은 많았는데 어쨌든 제네시스 잘 팔립니다. 소나타 F 잘 팔립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할 말은 없어요. 네. 디테일한 걸 기억이 안 나다가 본인이 네네. 대표가 얘기하니까 예. 하는데요. 그 레포트의 중간에 그 보니까요. 그렇게 써 있어요. 현대차 그룹에서 네. 더 이상 강판 가격 인하 요구는 없을 듯. 그게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게 그 얘기야. 핵심 그러면서 이제 포인트죠. 하반기부터 더 좋아진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네. 제목 자체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준비할 시기라고 하나대 투가 어디 거예요? 네, 하나대 투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하나대 네. 투니까 제가 아침에 그건 봤었는데요. 지금 깜빡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하여튼 17초? 하나대 투네요. 17초? 네, 17초. 17초? 말하고 본인이 말하고 기억하는 시간 17초. 17초가 넘어가면 까먹습니다. 예, 웃깁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코롱 플라스틱이 다시 좀 움직여요. 네. 코롱 플라스틱 100% 아니죠? 네, 100% 아닙니다. 네, 코롱 플라스틱이 5,000원 레벨 4,800, 5,000원에서 한참 거기 갔다가 다시 조금 밀렸어요. 딱 10% 안짝 조정 보였는데요. 오늘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 좀 다시 팔았었어요. 그동안요. 차익을 네. 실었는데요. 외국인이 다시 사기 시작했어요. 네. 조금씩 다시 사오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코롱 플라스틱 특징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구조조정이 좀 빠른 쪽들 같은 경우 증권사에서 보게 되면 뭐 교보증권 같은 경우도 이 교보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거든요. 50일 신고가 나는 거 봐서는 그러니까 업종별로 이제 중소형주 섹터에서 뭐 구조조정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전지현 이코노미스트 얘기대로 Q가 늘어난다거나 매출에 대한 증가가 예상이 되거나 아니면 나만의 사업 영역이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해서 여전히 시장에 대한 흐름이 좋다. 근데 이런 흐름이 3분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겠느냐. 원화가 강세가 지속이 된다라면은 뭐 그 매출액이 증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흐름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가기 전에 네.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아무리 그렇게 저보다 나이 한 2살 어리지만 이승원 대표를 정말 존경한다는 거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좀 선언합니다. 왜 또 뭘 어쩌시려고? 정말 그 이승원 대표의 성격은 네. 정말 성격도 하고 여기 벌써 아까 보면 이승원 대표 정말 잘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저는 한편으로는 표정으로는 밝지만 네. 흐뭇하지만 속으로 막 짜증난다는 얘기도 좀 들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승원 대표의 어저께 방송을 또 봤습니다. 꼼꼼 체크를 봤어요. 네. 제가 또 아는 친구가 같이 나온다 해서 봤는데요. 네. 정말 받아먹기의 달인이다. 네. 요즘 생활의 달인 나와요. 네네. SBS 하면 이승원 대표를 생활의 달인으로 적극 추천한다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게시판에 써주세요. 생활의 달인 한 명 있다고. 네네. 어저께 얘기하는데 표준까지 주면서 Q가 중요하죠. 딱 이런 거라고. 기억나요? Q가 맞습니다. 중요하다고. 네. 나는 엊그저께 전까지요. 네. 수요일 이전까지 이승원 대표 입에서 Q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네. 근데 어떻게 방송에서 Q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난 정말 제가 미치겠어요. 써먹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써먹겠다고. 네. 정말 대박이더라고. 네네. 대박 정말. 생활의 달인 한번 나가세요. 나갈까요? 네. 근데 본인 나가기 그러니까요. 불러주시면. 시청자분들이 많이 좀 써주셔야 돼요. 정말 생활의 달인, 말의 달인이 한 명 있다고 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 가겠습니다. 네, 그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것부터 가볼까요? 일단 오늘 이 주식이 오르고 있나요? 한번 볼까요? 코롱생명과학인데,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네요. 뭐요? 코롱생명과학이요. 코롱생명과학인데. 이건 지난주에 한번 들었는데? 예, 오늘 올랐네.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이 코롱생명과학이 바이오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투자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료의약품에 대한 쪽이고요. 그다음에 원료의약품.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티슈진입니다. 그 관절염 치료제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보고서가 어디 건가요? 이 보고서가 보게 되면은 현대증권 보고서인데요. 김태희 애널리스트 이름이 너무 좋아서 일단 뽑아봤습니다. 근데 네. 이름은 김태희인데 남자분이에요. 뽑고 보니까 남자분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덮으려다가 그래도 코롱생명과학인데 하고서 저는 예. 김자, 태자, 희자 이런 사람 예. 다 좋아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지 알아요? 네. 아 PD님 이름 우리나라에서 연기 제일 잘하는 여배우 김태희잖아요. 네. 거기다가
저희 모니터리 방송에 네. 제 생사 여태권을 갖고 계신 분이 또 김태 그러니까. 부장님이셔. 네. 난 김태 있자 너무 좋아. 그래서 저는 이분도 좋아. 네, 이분은 레포트 무조건 맞는 거로 가야 리포트를 뽑았다가 하다가 그래도 그냥 하자라고 해서 들고 나왔는데 투자 포인트는 지금 보게 되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API. 그러니까 API가 뭐냐면 이제 원료 의약품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 말이 써 있어요. 액티브 파마슈티컬 인그레디언트 이렇게 딱 써 있는데 뭔가 나중엔 불어갔네. 인그레디언트 잘 모르는 말이라. 예, 그러니까 핵심 원료 의약품인데요. 이 핵심 원료 의약품에 대한 수출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충주에 공장이 있는데 그쪽 공장에 증설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요? 그거 잘 되니까, 네. 잘 팔리니까. 네. 근데 이거 어디다 파냐? 네. 일본에다 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료 의약품을 일본에다 판다라는 거. 그게 이제 가장 또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거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약품 수출에 대한 쪽에서 민감한데 이걸 잘 그 수출을 늘리고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 엔화의 약세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4분기 만에 역성장을 끝내고 턴어라운드가 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고 또 하나는 티슈진인데 이게 이제 한국하고 그 미국에 각각 임상 시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티슈진이 뭐야? 관절염 치료제. 관절염.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올해 8월 달에 임상 3상 투약이 끝나서 10월 달쯤에는 식약청 허가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임상 2상이 올해 끝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티슈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실적도 턴어라운드 하는데 이 관절염 치료제라는 모멘텀도 있어서 뭐 주가에 대한 흐름이 올해 하반기에 상당히 좀 좋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롱생명과학도 오늘 뭐 올랐지만 조정받을 때는 또 관심을 이렇게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저는 인기가 없는 남자예요. 네. 왜요? 승호님이 역시 백대진님 이런 말씀 주셨어요. 네. 문의 한번 읽어보세요. 민망하니까. 항영님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아니 그 위에 백대진님. 네. 백대진님께서 이해력과 응용력이 뛰어납니다. 대단하십니다. 근데 나는 네. 이해력과 응용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나는 또 뭐야? 내 이름 쓰는 분 없다. 네, 항영님. 항영님. 예. 도대체 기준이 뭐야? 수연이 연기 못한다고 하더니 태희가 연기 잘한다고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같이 상록수같이 늘 똑같은 기준으로. 애플망고님은 여자분이시죠? 여자. 애플망고님. 네, 애플망고님 여자분인 네. 것 같아요. 아, 재밌습니다. 저는요. 네. AJ 렌터카 가겠습니다. AJ 렌터카를 제가 방송에서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아쭈 렌터까죠? 예. 주가는 재미없어요. 아쭈. 네. 재미없죠, 요새? 네네. 재미없나요? 재미없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제 관심인데 네네. 그냥 말하고 나서 조금 올랐다가 떨어졌나요? 말한 다음에 떨어졌어요. 예. 떨어졌나요? 17,000원대 얘기했을까요? 제가 떨어졌다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장기적으로 여전히 보는 거가 되겠는데. 네네. 제목 자체는요. 2014년은요. 네. 도약을 위한 과도기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약을 위한 과도기. 네, 근데 요즘 좀 쉬는 이유가요. 이런 얘기를 쓰고 있냐. 참고로 이건 동부증권 자료입니다. 네. 동부증권 자료에서 일회성 비용에도 불구하고요. 낮아진 전망치는 2분기에 일단 부합은 한다. 네. 근데 약간 생각보다는 조금 일회성 비용이 나는 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근데 많이 또 차르모 산무형이 있고요. 또 하나가 나 왜 약재인지 난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그동안 보통 통상 3년 계약을 했는데 4년 계약을 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온 돈이 좀 적었대나 어땠나 뭐 그렇게 하나 봐요. 달달이 받는 돈이 좀 적을 수 있잖아요. 네. 뭐 그래서 그런 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고차 수출을 좀 했어요. 네. 근데 왜냐하면 렌트카에서는 어디나 중고차를 합니다. 제가 얘기해요. 네. 그래서 다 중고차는데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중고를 팔아요. 렌트카 3년 4년 지나면 팔잖아요. 네. 어디에 팔았냐니까요. 시리아 이런 데 갖다 팔았네요. 그러니까 시리아 아까 어디 나라 있잖아요. 시리아, 이라크 하여튼 중동 쪽에 했는데 그쪽이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슬로우 했나 봐요. 그랬는데 이게 하반기부터는 좀 좋아질 것이다.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AJ 렌터카요. 그래서 2014년 도약을 해야 하고 정말 좋아지는 건 2015년부터 좋아질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15년부터? 이제 많이 사실 그거는 이제 가봐야 아는 건데, 네. 가봐야 안 마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딱 허들을 넘어야지 이익이 맞죠. 이거 딱 보세요. 매출액은 올해 내년에 거의 비슷한 정도로 늘어나잖아요. 100조씩 늘어나잖아요. 100억씩 늘어난 정도잖아요. 근데 영업이익이 올해는 크게 늘어난 게 없어요. 네. 증가 6.1%인데, 내년은 25% 확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아마 저는 이제 이게 공유경제로 네. 공유적인 개념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이게 동네마다 네. 어떤 지역마다 이게 지하철역 옆에 요즘은 소규모 파킹 주차장을 많이 했는데요. 주차장이 AJ 주차장이 많아요.
얘네가 다 직접 하는지 계열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AJ 렌터카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 몰라요? 네. 아니 그게 별로 안 보이던데. 아 그래요? 네. 잠실에도 있고요. 네네. 여기 그 어디야 홍대 그쪽 우리가 많이 가는데 말고 네. 딴 쪽에도 있고요. 네.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그 짜투리 땅 같은 데 있잖아요. 개인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주차장을. 그게 AJ야. 아, 그게 AJ가 AJ 입니까? 브랜드가 돼 있는 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데가 장기 계약도 맺고 하는데요. 아마 시청자분들 좀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기서 이제 만약 그게 확대되면 거기서 렌트카도 바로 할 수 있고 이런 개념이에요. 네. 외국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AJ 요쪽이 괜찮다 보고 있는데 저는 하반기부터 사실 올 여름 시즌에 훅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게 저도 모르는데 실적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진다. 아니 저는 이제 그 주차장이 대박이라고 보는 이유가 그 저기 북한산에 주차장 우리 가는데 거기 현금밖에 안 받지 않습니까? 아 거긴 심하죠. 네, 현금밖에 안 받고 현금밖에 안 받는 데다가 늘 차는 꽉 차 있고 그러고 보면은 현금 장사를 바로바로 하고 또 할인도 없어요 거기는. 할인 없어.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아 주차장 사업이 이게 되긴 되는구나. 그러니까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네. 저희가 준비하는데 우리 이충희 기자가 좀 넣고 있는데요. 네. 다음 코너 먼저 토크 배틀 먼저 좀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것을 앞으로 좀 땡겨서 먼저 할까 생각했는데요. 시간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 코스닥 오늘 좀 약하긴 한데요. 코스닥도 좀 약하긴 한데요.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할 때보다 중소형주 중에서 신고가 나가는 영역들을 가는 게 꽤 보이잖아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저는 일단 앞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의 둔화, 특히 이제 그 뭐 전전 이코노미스트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도 아침에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딴 거보다도 매출이 줄었다. 그러니까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줄 수 있다.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0% 9% 넘게 줄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한 3% 이상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매출이 줄었다라는데 가장 큰 쇼크를 받고 있고 지금 오늘 어제 기사도 보니까 현대기아, 현대모비스 모두 3사 모두 다 매출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래소 쪽에서는 실적이 안 나온다라는 인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팽배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산업재 섹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이 개선될 만한 어떤 그런 건덕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만의 사업 영역이 있는, 그러니까 뭐 중국으로 붙어서 실적이 안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이 그쪽밖에 지금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돈은 시장에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 위주로 해서 자금이 쏠리는 곳으로 돈이 쏠리는데 심지어 모 애널리스트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스몰캡 애널리스트인데 요즘에 보고서 쓰고 나서 깜짝 놀란답니다. 뭐냐면 자기는 이제 스몰캡이다 보니까 당연히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되는 종목을 그 분석할 때도 있다. 근데 요즘에 그런 리포트를 내놓으면 마치 피자 한 판 시켰는데 장정 5-6명이서 나도 하나 달라고 서로 달려드는 꼴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요. 그래요? 펀드 매니저들이 서로 사겠다고 지금 난리를 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거래소 쪽에서는 실적에 대한 증가에 대한 쪽이 좀 적고 그러니까 역시 중소형주 쪽에서 그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돈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중소형주 위주에 대한 시장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3분기까지는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얘기가 되는데 세 가지 정도 요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앞서 이제 실적 시즌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크게 보면 실적 발표가 중소형주가 늦잖아요. 통칭이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2달까지 나오잖아요. 뭐 IFRS 뭐 어디까지 2회가 돼 있죠. 그렇죠.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대형주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도 곧 나올 거고요. LG그룹 조만간 나올 텐데. 그런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뒤에 있으니까요. 약간 이제 악재가 좀 뒤로 미쳐지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현실적으로 있어 보이고요. 어저께는 이제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옵션 만기일이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통상 1-2주일 전에는 특히 일주일 전에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뭐 코스닥뿐만 아니라 중소형주가 시가총액 상위 주식보다 조금 부담이 적은 거. 리스크가 좀 적은 그런 것들 분명히 있는데 이런 두 가지는 충분히 이제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이 되는데 세 번째는 전 깜짝 놀랐어요. 제 얘기가 하는 거를 좀 더 그럴듯하게 해놨는데요.
세 번째는 시장 부진이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장주다, 네. 아니면 내수 테마다 하면서요. 아까 표현은 떨어뜨려놨더니 바글바글 달려든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저는 약간 점잖게 하면 테마주 이런 걸 매매를 통해서요. 수익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들이요. 그 펀드 매저건 누군가네. 그래서 아까 제가 약간 비판적했던 소위 화장품 이런 것들 있죠. 네. 저는 약간 썰렁하게 느끼는 것도 물론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요. 네. 제가 이렇게 가보잖아요. 아시다시피 제가 딴 건 잘 못 가보더라도 많이 가보는 데가 롯데마트를 자주 가보고 제가 면세점이나 백화점은 자주 가잖아요. 근데 백화점 2층도 잘 안 가는 거 아세요? 왜 안 가십니까? 2층에는 볼 게 없어. 2층에는 왜 볼 게 없어요? 2층은 대부분 이제 여성복 코너죠. 여성복 코너는 살 일이 없으니까. 아, 그치. 1층은 솔직히 더 자주 가는 게 네. 화장품 때문에. 하이마트 쭉 가면 네. 롯데 입구에서 쭉 가다 보면 지나가.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보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면세점 가면 사람들이 네. 물론 엄청 많을 때는 다 팔리지만 어떨 때는 팔이 날리는 화장품 코너도 있어요. 근데 분명 팔이 날린다 보는데도 올라가는 게 있어요. 지금 이쪽 언저리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건 전 약간 과열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뭔가 지금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두 가지 정도는 분명히 말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성원 대표가 했던 거를 제가 이제 오늘 받아 먹었습니다. 솔직히요. 무선 데이터? 네트워크 관련주. 낼름 드십시오. 낼름 네. 먹었어요, 솔직히요. 낼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제 사물인터넷 저거든 거기에 미쳐 있으니까. 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 확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도 네트워크 장비는 분명히 말이 됩니다. 어느 정도요. 근데 다만 이것들도 실적 수익 나면 꼬랑지 내릴 것들이 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이 나오지만 우리가 이승원 대표가 얘기하는 것들은 실적이 안 잡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요, 아직이요. 그래서 이제 2분기 때 시작할 때 조정이 좀 나왔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중국의 소비 패턴의 변화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소비 이건 뭐 도시화 이런 건 맨날 며칠 전에도 들었으니까 다시 말할 필요 없겠지만 그래서 저는 사료 주식 급등 제가 사료 주식 하나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거에 오르는 게 있다며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중앙 배신을 얘기하는 시대가 왔으니까. 탐스코, 그다음에 이지바이오, 그다음에 오늘 어이없이 올라가는 건 대한유팜은 뭐 광고 터졌다고 상한가가 들어가는 건데 광고 오일 광고 발견했다고. 아, 그래? 예, 그건 근데 대한유팜이 저는 증거금 100%인 줄 알았어요. 근데 증거금 또 40%야 이게. 그래서 몰라. 내가 보면서 이게 관심종에서 지웠던 건데 이게 광고가 터지다니 뭐 이랬거든요. 하여튼 이런 중국이나 소비 관련 문제가 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무시할 필요 없어 보이지만 다만 지금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이건 좀 심하다 그런 것들은 알아서 잘 선택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토크 배틀 뒤에도 마지막에 또 하겠고요. 첫 번째 주제는 오늘 중수영제 강세였습니다. 다음 코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남자 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코너야. 그렇죠. 네. 제일 이제 돈이 되는 코너는 솔직히 본인이 계시면 전지현 이코노미스트가 조금 달라. 내용은 달라. 근데 거기 이제 약간 격이 있고 정말 좋은 이제 펀더멘탈 얘기하는 거 보면 또 하나는 트렌드. 트렌드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우리가 직접 얘기하는 거 아니라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조금 우리가 또 땡겨서 쓸 수 있는. 그렇죠. 그거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 이런 분 없죠. 그죠? 머니투데이 방송에 IT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유창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오늘? 네,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오늘도 또 새벽에 왔잖아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오늘? 아, 요즘에요. 그 데스크 업무를 좀 일부 제가 위임받아 보니까 승진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만 시키고 있어요. 승진이야 시켜주면서 일을 시키면 몰라. 그러니까 요즘에 아침 일찍 안 오면 도대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야, 오늘 그럼 제가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이것 때문에 통신사 사장들도 어저께 뭐 얘기하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이게 제 친구가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이성원 대표 친구도 여기 아직도 다닌다고 있고 그랬는데 펜텍 어떻게 되고 있고 펜텍 때문에 통신사들은 무슨 얘기가 오가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펜텍 아시다시피 펜텍이 지금 워크아웃 중이잖아요. 근데 펜텍이 당장에 이번 달에만 한 500억 정도 부채가 만기가 돌아오는데 갚을 돈이 당장 200억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못 갚으면 원래 부도 파산이잖아요. 워크아웃 중인데 워크아웃이 원래 그 부도나 회사가 그 기업 경영 개선을 좀 하고 있는 작업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끝나면서 바로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려주려면
아니, 지금 당장 이렇게 채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겠냐. 살려주려면 지금 빚 한 1조 원 되는데요. 그리고 당장 급한 돈이 5천만 200억 돼요. 그게 지금 이통사랑 이통 3사가 1,800억. 그 채권단이 3,000억 해서 합치면 이제 한 5,000억 가까이 되거든요. 요거를 출자 전환해줘서 주식으로 바꾸면 당장 그 부채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당장 이렇게 재무 조건도 좋아지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한 거죠. 근데 사실 그 채권단한테 갚을 이자만 해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적자 때문에. 그래서 채권단이 이걸 날 죽일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케이 우리 출자 전환 해줄게. 대신 이동통신 3사가 먼저 약속해주면. 근데 통신사가, 문제는 통신사 1,800억까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출자 전환 하게 되면 통신 3사가 주주가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펜텍도 휴대폰을 팔아줘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는 게 최소 구매 물량 보장에 달아. 지금 문제가 뭐냐면. 펜텍이 이제 채권단에서 이제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돈은 하는 내가 배째를 하는 거지, 그러면 완전?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아니면 이 통사 네가 죽일래 살릴래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그 부회장이 아직도 계세요? 아직도 오너요? 오늘 안 그래도 그때 또 난리가 났어요. 펜텍 회사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해서 어제 대표가 나와서 눈물에 이렇게 기자회견 했는데. 요즘 유행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그 회사 딱 난 이제 망할 것 같은 회사는 내가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했던 그 박병현 부회장이 오늘 하이닉스 자회사 매각하는데 거기다 인수하겠다고 됐어요. 네. 그분이 미안하다 이거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딴 데 인수하러 갔더라고. 그분은 돈이 어디서? 그 펜텍 자회사를 만들어 갖고 자회사에서 자금을 좀 많이 마련했다라는 얘기가 있어 갖고 그것 때문에 좀 말이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 문제 있었던 게 뭐냐면 한 번 문제가 됐다가 다시 살려준 거죠. 그렇죠. 펜텍이 사실 그렇게 어려워지는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펜텍에 휴대폰 납품할 때 중간에 그 부품이나 이렇게 공급하는데 하나 뒀어요. 중간에 거치는 데다가. 그래서 이 박병현 부회장하고 그 아들들이 지분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를 통해서 거치면서 여기다가 매출이나 이익을 좀 준 거죠. 그래서 그 회사가 한 매출이 지금 4,400억 나고 이익도 한 30몇 억 낸대요. 원래 그 전에 더 많이 났는데 이제 워낙에 펜텍이 어려워지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이익 못 내고 이익은 조금 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돈을 많이 버셔서 모아놓은 돈으로 이제 펜텍 요즘 힘들 거니까 펜텍은 휴대폰 관두고 반도체 사업할래 하고 하이닉스가 원래 갖고 있던 자회사 QRT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반도체 검사해주는 뭐 이런 회사거든요. 이거 우리가 뭐 갖고 있어봤자 필요 없으니까 난 팔래 그랬 나오더니 그럼 내가 살게라고 갑자기 나오신 거죠. 어휴. 참 슬픈 일입니다. 좀 어려운 일이네. 펜텍은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펜텍은 일단은 지금 분위기가요. 이거 망하게 되면요 미래부가 당장 개욕을 먹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펜텍이 사실 사는데 아주 쉬워요. 한 달에 15만 대에서 20만 대만 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사가 한 달에 200만 대 팔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차피 통신사가 대리점 이렇게 조정해서 판매량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딱 한 2, 3일만 펜텍 것 좀 밀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데. 5만 대, 5만 대, 10만 대 팔면 돼요. 네, 어렵지 않아요. 사실 어렵지도 않아요. 통신사가 사실 그거 보조금 좀 실어주고 왔다 갔다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1월달, 2월달에는 신제품 나와서 좀 많이 올라왔어요. 한 20만 대 넘어갔어요. 근데 3월달에 뭔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미래부가 무려 3개월 동안 사상 최강기간 영업정지 때렸잖아요. 이거 뻔히 예상됐거든요. 아니 워크아웃 중에 펜텍 영업정지하면 어떻게 파냐. 그래서 힘들다니까 뭐라 그러냐 미래부한테 너 이거 하면은 판매점들 죽어나고 펜텍 어떻게 할래? 라고 했더니 미래부가 뭐라냐면 대책 마련해야죠 하더니 이동통신 3사가 협력업체와 상생 지원하도록 약속했습니다 이러고 만 거예요. 통신사한테 떠넘기고 나몰라라고 영업정지 때리고 그 다음부터 펜텍이 바로 그것 때문에 직격탄 맞아서 지금 파산위기 몰렸잖아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예전에 삼성전자도 지분 들어갔죠? 네, 삼성전자에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도와주려고 좀 했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남의 잠깐만. 친구 펜텍 아직도 다닌다 그랬잖아요. 네네. 앞으로 계속 다닐 거래요?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길게? 가늘게. 회사가 없어지기 전까지.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 우리 글 쓰는 김민영님 있잖아요. 네네. 여기 또 인연이 있었어요. 네. 글로벌 마케팅으로 이 높은 분을 만나갖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여의도 키움증권 바로 옆에 어디 있었어요. 펜텍 예전에요. 근데 지금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를 만나러 왔어요. 황영은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래서, 결정하고 나서 나한테 왜 왔어? 그건 아닌 거야. 그랬거든요. 너랑은 안 맞아. 그랬거든요. 일주일 만에 다시 전화 왔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하는 얘기가 딱, 잠깐만요. 네. 아니, 그 친구는 달라. 그 친구는요, 하는 얘기가 딱 이 다른, 뭐 성격 걔가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 갔더니 복지를 엄청 강조하더래요. 네. 그 회사가. 그냥 없는 말 아닐 겁니다.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면 제가 내일 월요일 정정할 테니까요. 네. 자기가 말하는 복지가 자기네들은 음주운전, 요번에 장애운전 문제 내고 있죠. 뭐 정모씨인가 이런 사람이요. 음주운전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대리운전지 뭔가를 계약을 했다네. 아무리 늦게 가더라도 집에 갈 걱정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이 사람은 얘는 외국에 오래 살았고 외국에서 회사 일하니까 이건 아니다. 결국 2년 만에 그만뒀어. 걔는 달라. 자기가 말라서. 2년을 다니셨네요. 2년을 다녔어. 2년을. 책임이 있네. 그분이 또 한화에도 계셨다가. 한화에는 한 2년 있었나요? 한화에는 있었는데. 한 2년? 내가 그것도 개인적인 얘기니까. 네. 걔는 한번 진중해요, 그건요. 네. 또 펜텍 정말 이상한 회사 내고. 네. 근데 하여튼 상장이 안 됐으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예전에 폐지가 됐죠. 펜텍 큐리텔인가 두 개가 상장이 됐었죠. 펜텍 앤 큐리텔이 있었죠. 근데 둘 다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이상하네. 이게 사실은 그 문제가 여기에 엮여 있는 그 관계사들도 많고 부품도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계사 한 550개 기업이 되는데 일제히 좀 타격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영업 정지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 파산하면 그냥 뭐 시장 논리라고 하겠는데 이건 정부가 죽인 거라서 미래부가 100%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저한테 좀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오늘 더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사실 펜텍은 상장이 안 되시니까 그런데 워낙 관계사가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우리 진핑형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다 좋은데 말이야. 진핑형 이게 중국 공산당 독재라서 그렇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요. 처음엔 전 잘 몰라갖고 팩트 몰라서 그냥 진핑형 형이 왔을 때 뭐 보안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오늘 현재도 라인은 아무것도 안 되고 카톡은 메시지만 주고받고 신규 추가 뭐 새로 가입 안 된다는데 이거 중국에서 막은 거 아니면 지금 이거 해결 방법이 있어요? 이게 문제가 사실은 그 시진핑 주석이 방문하는 날 거의 차단이 돼서 처음에 당황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막았긴 막았는데 이게 시진핑 주석이 한국 오니까 뭔가 보안상 이유 때문에 그러나 보다. 그래서 그럼 돌아가시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대로 계속 차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팩트가 아니라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지금 막 그 멘붕이 됐는데 외신은 뭐라 그러냐면은 월스트저널은 홍콩에서 요즘에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니까 홍콩에서 사용하는 이렇게 외산 메시저 이런 거 타고 본토로 들어올까봐 그래서 위챗에 이제 외산 채널을 다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화 운동이 확산되고 막겠다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또 그것만도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그냥 너네 그 라인이나 카카오 너네 다 꼴배기시니까 나가 위챗만 살려줄래라고 하는 것 같아. 문제는 이러다가 나중에 풀어줘도요. 이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지금 뭐 SKT, KT, LG를 쓰고 있는데 누가 그 중에 한 명이 전화가 오늘 안 돼요. 이유도 없이 한 2주 안 되다가 복구돼요. 그거 쓰시겠어요? 안 쓰죠. 안 쓰죠. 지금은 거의 문자 메시지 거의 우리가 실시간 소통하는 그 도구로 쓰는데 그거 딱 2주만 막아놓으면요. 별 수 없이 사람들이 위챗 가고 딴 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요즘에 그 별그대 타고 라인이 엄청나게 지금 가입자를 중국에서 늘리고 있던 차에 딱 끊겨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여기다 대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요즘 일본하고 관계 안 좋잖아요. 그렇죠. 일본에는 일본에 이번에 원피스라고 그 만화책 아세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 만화책 너 지금 신문에 났더라고요, 이 친구가? 네. 미치겠어. 이 친구가 신문에 나왔어요, 신문에. 참 부끄럽게 났는데, 원피스를 가지고 전시회를 한 거예요. 우리 AD 언니가 원피스를 안 해, 지금요. 원피스 아시죠? 그걸 전시하려고 했는데 되게 갔더니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이 투자도 했어. 그래서 정말 문화 전시회여서 너무 잘 만든 전시회다. 그래서 갔는데 문제는 그 전시회 이틀 전날 갑자기 전시회 딱 거기가 어디냐면 용산 전쟁기념관이에요. 그래서 너 나가. 전시회 못해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랬더니 우길승천기라고 이분 그거 있잖아요. 그게 그 만화에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요. 원피스. 그래서 전시회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그게 어떤 거냐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원피스가 원래 가상의 세계잖아요. 저 바다 어딘가에는 해적들로만 모인 희한한 나라가 있어라고 그 가상에 거먹게 그려놓고 그 나라의 국기처럼 살짝 그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원피스가 궁극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나라도 있대요라고 한 컷 들어오는 건데 그거가 이제 예전에 문제가 됐어요. 그냥 무조건 나온다. 독도 문제 생길 때마다 나오는데 문제는 전시회는 아예 일장기도 그려져 있지 않아요. 아무 그것도 없고 정치적인 것도 없고 심지어 그걸 전쟁기념관이 승인해줬잖아요. 그걸 쫓아내요. 그러면서 전시회한테 니네 나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배짱 부리면서
중국이 이러니까는 네. 꼼짝 못하는 거예요. 네. 아 우리가 왜 부당하게 이렇게 해야 되냐 근거도 없지 않냐. 네. 근데 카카오랑 라인 이쪽은 왜 얘기 못하냐면 중국 애들한테 밑보일까봐 우리는 얘기하면 안 된대요. 시시해야 된대요. 중국이 차단하든 풀어주든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풀어주면 감사합니다 있어야지. 우리가 뭐라고 하면 중국은 진짜 나가 그럼 끝이래요. 중국 사업 못 한다는 거야. 그러면 대신 정부가 나서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펜텍 그 영업전이 때린 데가 어디죠? 미래부였죠. 네. 똑같아요. 미래부가 담당인데 기업들도 뭐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서겠어요? 라고 하면서 또 발뺌을 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게 잠시만요. 네. 우리 인터넷도 나왔나요? 텔레비에? 뉴시스라고 사이트에 네. 들어가서 한번 들어가보세요. 네. 뉴시스에 들어가서 원피스를 치니까요. 제가 아는 여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 이제 네. 돌아가면서 그냥 공부하셨네요. 아예 딱 뒤에 써놓고 그러시죠. 아, 내가 깜짝 보셨어요, 이거? 네, 뉴시스 하면? 아니, 전 취재로 갔는데 제가 기자로 안 보였나 봐요. 그 워낙 오타쿠가 관람주의라고 오타쿠라고 하면서 오타쿠로. 저희 네. 사진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론은 네이버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 주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느낌상. 저는 볼 때는 지금 카카오 다음 이런 데가 이제 중국에서 성장 모멘텀을 해야 되는 데들은 네. 이번 기회로 한번 리스크 한번 부각됐다. 음. 그리고 중국의 자국 산업부 이거가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리스크가 됐다라는 거에서 저는 여기에 좀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 근데 이게 중국에서는 뭐 얘네들만 차단된 건 아니고 뭐 유튜브도 차단이 됐고 유튜브, 페이스북 예전부터 있었죠. 트위터 다 안 됐고 네. 어차피 안 됐고 네. 여기 조금 아쉬운 거는 마플도 차단되는데 아예 듣보잡이라 취급도 안 해줘요. 마플은 마플도 차단됐는데 이천 기자 말한 거에 예. 공감이 가는 게 딱 그날이 저희 딸이 중국에 있던 네네. 날인데 네네. 안 되는 거 짜증을 바가지로 내는 거 얘가 안 네. 된다고 네네. 전화. 네네. 이것도 안 되고 중국에 막 A가 하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아빠 빨리 위챗 깔아. 위챗 하다 맞아요. 보니까요. 제가 아까 이 친구한테 얘기했는데요. 위챗으로 또 영상 통화를 해봤어요. 네. 물론 영상 통화 다 수준이 비슷하겠죠, 솔직히요. 네네. 제가 누구 편을 든 게 아니라 지하철에서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돼서. 그쵸. 그걸 놀랐어요.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이게 중국이 지금 이제 뭐 깡패처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미국이면 미국 주도로 중국 사이트 이런 거 다 막아버릴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면 아예 중국 그래?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너네 위치식 나발이고 가네? 니네 거 다 막아버릴 거야, 우리도. 그게 아니야. 그러면은 중국도,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이 지금 설치고는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나와버리게 되면 중국도 안 풀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거는. 아니, 그 보니까 네. 이거는 근데 약간의 이제 저도 예. 헷갈려요. 솔직히 네네. 헷갈리는데 네이버 다음이 약간 약간 좀 타격은 타격이 받겠죠. 있을 수밖에 예. 없다. 그런데 우리는 빨리 100만 원 돼서 우리 같이 셋이 중국 상해 가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가기로 그게 약간 했는데. 머리가 아픈데 그 아까 중국이 망연다 그랬는데요. 네. 요새 이제 미드 24를 보시는 분 아실 텐데요. 어떻게 잘못돼서 어떻게 됐건 간에 미국이 중국의 배를 하나 다운시켜버렸어요. 격진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쐈어요. 쏘고 이제 날라가 폭격하러 갔는데 마지막 회가 남았는데 못하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겁나갖고 어떻게 할지. 물론 해결되겠지만 그 정도로 중국이란 나라를 함부로 그렇게 못해요. 미국이랑 서로. 근데 네, 또 그쵸. 무서운 게 이게 중국이 이번에 위챗 써보셨으면 알잖아요. 너무 좋아요. 문제는 중국 서비스가 사람들이 몰라요. 안 써봤어요. 네. 중국 사람들은 써요. 소위 우리가 속된 말로 중국 언어만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대용량 많은 사람들한테 서비스하는 거에서 중국을 따를 자가 없어요. 어차피 메신저 성능 똑같거든요. 똑같으니까 서비스가 얼마나 안정적이냐만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시에 썼을 때 네. 트래픽이 무리 없느냐. 네. 그건 중국이 최고인데 영상통화라든지 메신저라든지. 그래서 이번에 딱 차단해 놓으면 중국하고 거래하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중국 거 깔어. 딴 거 쓰지 마. 게다가 이번에 우리나라 그 게임 업체들 엄청 인수하거든요. 네네. 뭐 하냐면 중국 플랫폼에 깔래는 거예요, 무조건. 네. 그 중국에 와서 샤오미에 깔고 중국 플랫폼에 깔아서 중국에서 역출수 하라는 거예요. 야 한국에서 서비스하지 말고 CJENM이랑 넷마블이랑 하지 말고 우리나라 와서 NHN이랑 하지 말고 우리나라 와서 텐센트나 알리바바 타고 다시 와라 이 얘기예요. 그게 지금 슈퍼갑이네. 그래서 펜엔터가 하는 슈퍼 갑질하는 거잖아요, 뭐 하는 그것들이. 거냐면 중국에서 드라마를 만들어서 한국으로 팔으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만들어서 한국에서 잠깐 네. 어저께 뭐야 이방인 닥터 이방인 네, 닥터 이방인에서도 마지막에 PPL이 중국계 나왔대잖아요. 맞아요. 봤어요? 중국 앱이 나왔죠. 그럼요. 예. 중국어가 써있어. 이종석이 막 누르면서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드라마 내용과 상관없이 이게 왜 나오는 거야? 아니 막 이게 이랬죠. 심각한 게 제가 네네. 지난번에 별에서 온 그대 있잖아요. 네네. 그거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장태유 PD라고 네네. SBS PD인데요. 지금 네. 휴직계 냈어요. 어디 휴직계 휴직을 냈어? 음. 중국 가려고? 중국 가 있어요.
아예. 근데 중국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그냥 여기 눌러 앉아. 눌러 앉으면 영주권으로 눌러 앉으면 너 세금 다 면제해주고 여기서 우리가 스태프 여기서 10배 붙여주고 개런티도 10배로 주고 할게라고 하고 있어요. 대신에 한국으로 못 갖고 가 돈은. 영주권 준다고 하나잖아. 네, 그러니까 대신에 한국으로 돈은 못 갖고 가요. 이런 얘기인데 내가 그 저희 정치적 성이 나올까 그러는데 이건 하여튼 그래서 재밌는 와이프랑 딸이 영주권 딴 걸 몰랐다는 사람도 있고 난 깜짝 놀랐어 어저께.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중국은 최대의 투자가 은행에 적금하는 게 아니랍니다. 왜냐면 언제든지 이렇게 정부에서 외국으로 못 갖고 나가게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 싹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투자를 많이 한대요. 그게 최고의 적금이래. 내가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다. 관시 때문에 관시 투자가 최고다. 레이즌도 그거에서 부자 된 거야. 아직 샤오미 상장 안 됐잖아요. 투자해갖고 벌어갖고 부자 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얘기 사실 나중에 한번 제대로 해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그런 식으로 다 먹고 있어요. 너도 이 안에 들어와 버려 해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선 다 서로 투자하니까 지금 중국에도 벤처 투자 부분이 엄청 나거든요. 딱 이 얘기 할 건 아닌데 누구 우리 회장님 같네? 우리 회장님도 그러고 머니투데이가 뉴시스도 있잖아요. 네. 대단한 분이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를 먹은 것도 계시던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 코너입니다. 오늘 마지막 코너 또 바로 들어가다 오늘 준비를 저희가 엄청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너무 아까워. 근데 이걸 또 안 할 수가 없어. 네. 이게 제가 예고해드렸잖아요. 네. 요번 주까지입니다. 요번 주까지는 이 친구가 이제 좋아하는 팬 엔터테인먼트가 주가 많이 갈 거예요. 네. 많이 갈 거예요. 네.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될지는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대신에 지수를 맞히는 종가 게임 있잖아요. 네. 종가 게임은 제가 이번 주까지는 원사이드하게 이깁니다. 네. 어저께도 제가 또 깔끔하게 이겼잖아요. 네, 네. 6대2가 됐습니다. 네. 오늘까지도 제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저 상관없어요. 네. 왜냐면 결정돼 있어요. 지수 맞히는 거는 이번 7월에는 또 역전을 짜릿하게 역전하면서 이성훈 대표 이기는데 주식은 또 이제 모르죠. 주식은 저는 이제 월요일날 기똥찬 거는 하나 갖고 올 테니까 제가 물론 웬만하면 그냥 저는 말해드릴게요. 인터파크 엔트리 할 텐데 올라가는 거 안 좋아요 지금요. 하여튼 오늘 거 한번 해보죠. 1986.87이니까 1987 들어갑니다. 1987이요? 인터파크 아닌데 대신 난 인터파크 해야겠다. 그 1987이면은 1987? 1987? 외국인도 뭐 안 팔고 있는데 업하죠 뭐. 업? 네. 무슨 업? 업. 그래서 뭐로 가? 뭐 업이죠. 나도 업이야. 나는 물어볼 필요 없어. 그렇습니까? 난 너무 싸다고 봐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민국이 너무 싸다? 1990 가자 그냥 깔끔하게. 1990이요? 아니 1990은 너무 낮지. 근데 1990. 로? 난 업. 오케이. 아니, 네. 1990대 이하는 한마디 불법이에요, 불법. 말이 안 된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몇 가지 정리드리면 하겠습니다. 캡틴님이 셀리컨옥스를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그거 약간 잘못 알아들으시면 계세요. 저는 이제 관심하면 넣어놨습니다. 지금 넣어놨는데, 제가 아직 그 다음 주 중에 나에서 레포트 하나 새로 나오면, 그때 제가 스타드에서 말씀드릴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한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그죠? 맞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리콘하우스 아셨죠? 그래서 오르고 떨어지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로기님, 제가 레포트가 새로 나면 제가 좀 스타디를 하고, 그래서 왜냐면 제 관심은 훅 안 들어갔어, 지금요. 그래서, 무슨, 맞죠? 캡틴님. 그래서 오늘 한다는 얘기 아니라요. 새로 레포트가 나왔을 때.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긍정과 사랑님이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연배가 자기랑 비슷한가 봐요. 누구요? 긍정과 사랑님이. 그 신촌에 가면 우산 속이라고 있었는데요. 본인 나이 때는 우산 속을 다니셨대. 우산 속에 아직도 있어요? 없죠, 그런 거. 우산 속이요? 네. 글쎄요. 네. 그래서 우산 속 얘기하셨고 제가 웃겨갖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따따블러님도 좋은 뉴스는 저는 읽어보지 않았는데 네이버의 증권면에 증권 투자 전략가 보면 이종우님이 쓰신 한국이 중국의 미래다 이런 걸 쓰셨는데요. 전 아직 안 봤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전 아직 안 봤어요. 제목만 봤거든요. 친구분이신데 좀 대충 뭘 썼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몰라. 모르십니까? 몰라. 이종우님은 저보다 학번은 좀 아래인데 재수 함선 하셨는데요. 이종우님 같은 분이 없어. 엄청나게 대단한 분이야, 그분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분이고요. 운동도 잘하시더라고요. 걸어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이 찔 여력이 없지 그분은. 네, 퇴근하시는데 여의도에서 걸어갖고 강남까지 걸어가시더라고. 집이 방배동 쪽이었는데요. 네, 거기까지 걸어가세요. 깜짝 놀랐어요, 난. 아니 그 몸이 네. 살이 찔 데가 찔 시간이 없어요. 그 네. 양반은요. 맨날 걸어다녀. 네. 그리고 책들하고 역사나 이런 걸 잘 알아요. 라고 대단한 분이에요, 그 사람은요. 학구파. 응? 학구파. 맞아. 그래서 우산송이에는 갑자기 저기 우산송이 맞아요.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빌딩 있잖아요. 네. 그 빌딩 주가 나는 고등학교 때 친구였다. 어. 그 빌딩 있잖아요. 그 우산송 그 속에 있는 그 큰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 아래층에 빵집을 했었을 겁니다. 빵집. 그래갖고 연대 안에 빵집을 가려고. 네. 연대 안에 빵집도 그 예전에 그 아버지가 했거든요. 네. 그래갖고 그렇게 연대를 가려고 그랬어요. 네. 늘려고. 근데 좀 모자랐지. 대학원 가면 되잖아요. 언론대학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본 적이 없는데 아마 지금도 네. 아마 그 건물이 자기네 걸 거예요 아마. 그럼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했어요. 네. 하여튼 오늘 하겠고 예고 들어갑니다. 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랑 이승훈 대표랑 이제 대격돌이죠. 10,000원 대격돌 들어갑니다. 조건 정리됩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네. 5,000원 들어갑니다. 5,000원. 왜냐면 아유, 너무 5,000원 낮으면 장난 같고 시청자분들이 여기서 1,000원 이하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죠. 아니, 그렇지만 누가 1,000억 이하 하겠습니까? 아니야. 1조 이상으로 합시다. 1조 이상. 1조? 아예. 네. 뭐 있구만 지금. 아예 1조 이상으로 가죠, 뭐. 1조는 너무 적지. 너무 크지. 2조! 2조 이상. 아, 좋다. 이제 양보할게. 네. 3,500원. 3,500원? 좋아? 너무 약하다. 3,000원. 3,000억. 그래. 뭐 있나 보네. 네. 3,000원. 3,000억짜리들합니다. 네. 3,000억 이상에서, 다시 말하면 종가가 아니라요. 네. 장중 고가. 장중고가. 그리고 종가는 기준은 다음 주 월요일 날 하고요. 그 다음에 보름 동안에 장중 고가로 이번에도 10,000원 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3,500원 네, 네. 약속해 주셨어요.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